부안군 공공하수처리장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호수 전 부안군수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가 전주완주 통합 무산 뒤에 추진하던 완주군민 혜택 폐지안 심의를 보류해 완주 국민들이 당분간 혜택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혜택 폐지안 심의가 보류됐지만 이번 일로 두 지역의 해묵은 갈등이 되살아나 통합의 길이 더 멀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입단 대가 등으로 뒷돈을 챙긴 씨름 감독 2명을 구속 기소하면서 씨름계에 대한 비리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최고 70mm가 넘는 장맛비가 내린 가운데 주말과 휴일에는 다시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부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호수 전 부안군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군수가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용한 하수처리 시설을 만드는데 35억 원이 들었습니다. 부안군은 당시 특정 업체만 갖고 있는 공법을 입찰 자격에 명시했고 결국 이 공법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는 전남의 한 업체가 공사를 맡았습니다. 생물 자원이랍니다. 이제 생물과 미생물을 이용해가지고 하수를 다 처리하는 그 공법이죠.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호수 전 부안 군수가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 전 군수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김 전 군수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7일 공사 수주를 대가로 해당 업체에게 8,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부안군 6급 공무원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2년 전 인사비리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 전 군수가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검찰이 실업팀 입단 대가로 돈을 챙기거나 승부를 조작한 씨름 감독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3년 전 승부 조작 사건으로 시작된 씨름계 비리에 대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지검이 전북의 한 대학교 씨름부 감독 56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제자의 부모로부터 실업팀 입단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선수들에게 돈을 받고 전북체육회 지원금을 가로채는 등 모두 1억 1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승부 조작에 대한 수사를 피해 달아났다가 붙잡힌 전북의 한 자치단체 씨름부 감독 47살 권모 씨도 구속 기소됐습니다. 권 씨는 금품을 주고 승부를 조작하고 체육회 지원금 3,8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씨름 감독들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승부 조작 개입, 선수의 실업팀 입단 청탁 알선 명목 금품 수수 등 체육계의 고질적 비리를 적발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앞서 승부 조작에 관여한 선수와 씨름협회 간부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에 2명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씨름계 비리에 대한 수사는 3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비리를 없애기 위해 무엇보다 체육계의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경찰청은 원만한 교통사고 처리를 대가로 동창승에게 금품을 요구한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박모 경위를 파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경위는 음주사고 차량에 동승했다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고등학교 동창에게 사건 처리가 잘 되도록 돕겠다며 5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시의회가 폐지를 추진한 화장장 이용료 할인 등 완주 군민 혜택이 당분간 유지되게 됐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되자 감정적으로 없앤다는 논란에 전주시의회가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의원이 발의한 완주군민 혜택 폐지안은 2가지입니다. 화장장 이용료 할인을 없애고 노인복지관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폐지안은 지난 9일 상임위를 통과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완주군민 이용 혜택 조항을 원래대로 회복하여 전주시 이용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통합 실패 후 완주군민의 전주시 소재 각종 시설의 감면 조항에 대한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하지만 전주시의회는 두 가지 폐지한 심의를 보류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완주 군민에 대한 혜택이 당분간 유지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전주-완주 통합 무산에 따른 감정적 대응으로 비춰지고 완주군 의회의 맞대응 움직임 등이 부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의회는 지난 17일 보기 드물게 비공개 의원 총회를 열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미온적인 대응을 하던 전주시도 예비군 훈련장 이전 등 상생이 필요하다며 뒤늦게 의회를 설득했습니다. 발의 과정에 있어 이의 당위성에 대한 소통과 공감의 시간이 부족하였고 발의 시점 및 조례안 자체에 대한 일부 오해에서 그간의 논란이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하며, 전주시가 5, 6년 전부터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 만든 완주군민 혜택은 모두 9가지입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3월 이미 폐지된 골프장 이용료 할인 등 9가지 혜택에 대해 앞으로 종합 검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완주구민 혜택 폐지안 심의가 보류되면서 사태가 수면 아래로 들어갔지만 이번 일로 두 지역의 해묵은 갈등만 되살아났습니다. 간단치 않은 감정이 남은 만큼 통합의 길도 더 멀어졌습니다. 이어서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완주 통합이 세 번째 시도됐던 2013년, 전주시의 여론조사에서 통합에 찬성한다는 시민들의 비율은 92%나 되었습니다. 전주시의회 표결에서도 32명의 의원들 가운데 28명이 찬성할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당시 통합에는 결국 실패했지만 언제고 통합 논의가 재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가 완주군민 혜택 폐지안을 꺼내든 건 자가당착이자 통합을 바라보는 좁은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상생 사업에 관련해서 지역적 이해관계로 해석해가지고 갈등을 오히려 정치권에서 만드는 것은 그건 정치 역량, 리더십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전주대대 봉동 이전 문제까지 겹치면서 휘발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완주 군민들은 물론 완주군과 정치권까지 전주시에 대한 성토에 나섰고 불신과 감정의 골만 더욱 깊어졌습니다. 꾸준한 노력도 없이 무조건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저희 완주군민들을 흡수하려고 하고, 또한 혐오시설인 예비군대대조차 완주군에 갖다 놓으려고 하는 처사는 자기들이 이익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혁신도시와 에코시티의 개발로 인해서 전주시와 완주군의 경계가 하나둘씩 무너지고 그만큼 통합의 필요성과 지혜가 더욱 필요한 때지만 정치와 행정은 거꾸로 간 셈입니다. 전주시와 시의회가 진정으로 완주군과의 통합을 바란다면 섣부른 말잔치보다는 상생의 의미부터 다시 한번 되새겨볼 일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새만금 신항에서 군산 대하를 잇는 길이 43km의 철도 신설이 확정됐지만 전주에서 김천을 잇는 동서철도는 추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고시를 통해 새만금 신항과 군산 대하를 오가는 철도를 6천억 원을 들여 신설하기로 하고 조만간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주 김천 간 철도는 추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돼 전북과 경북을 동서로 잇는 개발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장마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비다운 비가 내렸습니다. 지리산 뱀사골엔 7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다시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찬 빗줄기 속에 들깨모를 옮겨 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말라붙은 들깨를 뽑아내고 싱싱한 모를 차례차례 새로 심습니다. 오랜만에 내리는 비다운 비에 할머니의 입에서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비가 와야 심어야 하는 게 이렇게 비 맞고 심습니다. 저번에 심은 놈은 죽어서 다시 심자니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북에는 오후까지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역별로 지리산 뱀사골 75mm를 비롯해 순창 46, 전주 28mm 등입니다. 고창과 남원 등 일부 지역에는 오전 한때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낮 기온은 26도 안팎에 머물러 하루 종일 선선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무더웠는데 오늘 비가 오니까 많이 시원한 것 같네요. 주말과 휴일에는 장마전선이 물러나면서 다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틀 내내 낮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으며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다시 장맛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들이 매달 150만 원인 광역의원 의정활동비를 380만 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장단의 요구대로 의정활동비를 2배 넘게 올리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더한 전북도의회 연간 의정비는 5,093만 원에서 7,853만 원으로 매년 2,760만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지방의회 월정수당이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만큼 오르는데도 추가로 의정활동비를 2배 넘게 올려달라는 이번 주장은 반대 여론에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소속 전북도의원들이 오는 28일부터 시작될 전북도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3명의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도의원 8명으로 구성된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28명이 의장단 11개를 독식하려는 움직임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부의장과 문광위원장, 교육위원장 등 3개 의장단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의원 수가 국민의당보다 3배 넘게 많아 의장단을 독식할 것으로 보이지만 협치 정신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전북도의회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가 통과된 이후 시행세칙을 잘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농민의 전북도연맹은 이미 강원도와 제주도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가 신설됐지만 정확한 시행세칙과 실행 의지가 없어 농산물 최저가격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농민회는 또 최저가격을 보장할 품목을 제대로 선정해야 제도가 성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심각한 청년 실업의 시대, 청춘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연극이 무대에 오릅니다. 토끼 그림으로 잘 알려진 송지호 작가와 거친 붓질로 강렬한 화풍을 선보여온 김성민 작가의 전시회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문화가 소식 조창현 기자입니다. 3살, 54살, 55살. 성호와 영숙은 미래에 대한 희망도 꿈도 잃어버린 20대 후반의 청년 백수입니다. 가난한 두 남녀는 한적한 공사장에서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조금씩 서로의 마음을 열어갑니다.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심각한 청년 실업 속에 연극은 두 남녀의 이야기를 통해 상처받은 젊은이들을 위로합니다. 외롭고 힘들다고 느낄 때 저 연극을 보시면서 혼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희망을 얻고 위안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고요. 새벽 별이 빛나는 삼나무 수비로 노란 보트를 탄 토끼가 여행을 시작합니다. 휘영청 빛나는 달빛 아래 아빠와 아기 토끼는 행복한 무도회를 선보입니다. 토끼를 통해 가족의 모습을 그린 송지호의 작품은 바라만 봐도 저절로 미소를 짓게 만듭니다. 해질녘 붉은 노을에 물든 갈대숲에서 바람이 느껴집니다. 그동안 강렬한 작품을 선보였던 김성민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여러 점의 갈대 그림을 선보입니다. 세찬 바람에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갈대에서 기묘한 감흥을 느꼈다는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중국 닭 가공 전문 기업인 라시프와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의 30여 개 인터넷 판매점과 6개 생산 공장을 보유한 라시프는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선진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춘 공장을 짓고 닭 가공 제품을 생산해 국내외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전주시의회가 폐기물 시설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한 달간 연장합니다.
전주시의회는 매립장과 소각장 등 폐기물 시설의 주민지원기금 지원과 사용 등에 있어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돼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 특별조사 활동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의 한 재활용 처리업체가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포함된 지정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다 적발됐습니다. 환경부는 익산의 한 재활용 처리업체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반 폐기물을 매립하도록 돼 있는 폐석산에 비소가 포함된 지정 폐기물 3만 5천 톤을 불법으로 매립하다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매립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법정 기준치보다 5배가량 많이 검출됐습니다. 전주지검은 4.13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폭행하고 유권자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한 택시기사 이모 씨를 구속 기소하는 등 관련자 4명을 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 4월 8일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김제에 거주하는 유권자 21명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이 씨는 이를 확인하려던 김춘진 후보의 멱살을 잡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특정 후보 측과 사전에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초고화질 방송 UHD의 기술 표준으로 북미 방식인 ATSC 3.0이 결정됐습니다. 초고화질 방송뿐 아니라 본격적인 양방향 TV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초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기존 HD 방송보다 4배 이상 선명한 화질과 양방향 서비스도 가능해집니다. 오늘 열린 정보통신표준총회에서 UHD 방송의 표준 기술로 북미 방식인 ATSC 3.0이 선정됐습니다. ATSC 3.0은 방송 신호를 모두 인터넷과 같은 IP 신호로 전송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방송과 인터넷이 곧바로 결합해 본격적인 양방향 TV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개인 맞춤형 VOD는 물론 실시간으로 방송에 나오는 인물이나 상품에 대한 인터넷 정보 제공도 가능해집니다. RF를 통해서 방송을 전달하던 방송 패러다임에서 인터넷과 연결된 방송, 통신, 융합형 새로운 방송 패러다임을 제공할 것으로 확신되어집니다. 한류 컨텐츠의 해외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컨텐츠 보호 표준도 만들어졌습니다. UHD 방송 신호에 고유한 암호를 걸어 컨텐츠가 불법 유통되면 추적이 가능하게 한 겁니다. 컨텐츠 보호 표준이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금지됐던 TV 녹화 기능이 허용돼 개인적으로 방송을 녹화한 뒤 휴대폰이나 PC 등으로 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공청회를 거쳐 오늘 통과된 표준안을 국가 표준으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SBS 김유수입니다.